중요한 건 너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돼. 전체적인 흐름. 흐름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다고? 백과목의 관서별곡은 일단 이 작품이 어떤 종류의 작품인지부터 확인해. 요거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기행문이면 당연히 글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돼? 여정, 견문, 감상. 어디 갔냐가 일단 중요해.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봤냐? 제일 중요한 거 뭐 느꼈냐? 알겠니? 근데 이제 뭘 보고 뭘 느꼈느냐를 우리가 검토할 때 요걸 좀 알아두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의식구조는 좀 일반화되어 있다고 봐도 되거든. 얘들아, 사대부는 어떤 존재니? 사와 대부의 이중적 존재라고 봐도 되거든. 사는 무슨 뜻이야? 응? 선비. 대부는 무슨 뜻이야? 신하. 그러면 요건 개인적 차원으로서의 존재라면 요건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향하는 가치가 같지 않아요. 선비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주로 뭐지? 예? 자연과 풍류. 하나를 더한다면 학문적으로 이렇게 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부 개인적 차원의 가치야. 근데 사회적 차원의 가치는 당연히 뭐야? 신하로서 해야 될 일? 위로는 뭐를 해야 되고? 임금께 충성을 다해야죠. 그지? 밑으로는 백성에게 애민정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얘들아, 너희 딱 봐. 이 개인적 차원의 가치와 사회적 차원의 가치가 잘 조화될 것 같니? 잘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요게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킨다기보다는 그냥 작가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알겠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첨언하면 요게 이제 자연과 풍요가 좀 도를 넘어 극대화돼. 극대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상과 환상의 세계로까지 가요. 상상과 환상의 세계. 보통 이렇게 되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뭐에다 비유해서 표현해? 신선 세계의 모습에 비유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이 작품도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관동절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품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이. 됐지 얘들아? 그래서 요걸 전제로 해가지고 요 글을 읽으면 좀 정리가 잘 된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보자고. 요것도 이제 시작은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평사길에 오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희 평사란 말은 좀 낯설지? 평사가 뭐냐면 그 변방에 군대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군대를 관리하는 건 무관들의 힘만 가지고 부족해요. 문관들의 힘이 필요해. 어떤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림, 군자금을 이렇게 잘 배분해가지고 경영을 한다든가, 그렇죠? 먹고 자는 것들, 이런 것들 계획을 짠다든가 이런 것들은 무관들보다 문관들이 훨씬 잘하겠죠, 그렇죠? 그 일을 돌봐주는 애가 바로 평사예요, 평사. 근데 여기 평안도 지역에는 이 평사가 한 명 있었대요, 한 명. 그 평사 한 명 자리에 이분이 명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이제 한양에서 떠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평안도 지방으로 가니까 1차 목적지가 어디야? 1차 목적지. 평안도의 행정의 중심 어디야? 평양이죠, 당연히. 1차 목적지 평양으로 갑니다. 자, 한양에서 평양으로 가려니까 어디부터 가야 돼? 벽제부터 가야죠, 벽제. 고향. 너희 고향 어딘지 알지? 일산 옆에 있는 거 고향. 벽제. 유명하잖아요, 벽제갈비. 몰라? 자, 여기 가가지고 이제 임진강을 건너요. 임진강을 건너면 지금 이제 이북이죠. 그러면 이제 개성이 나옵니다. 개성을 지나가지고 이제 중화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가죠. 평양으로 가가지고 평양의 여러 가지 문물을 이제 소개받아요. 당시에는 평양이 행정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면 일단 환영 행사부터 해.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여러 가지 문물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1차 목적지라고 내가 얘기했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긴 행정의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감사나 관찰사로 부임받았으면 이 평양성으로 갔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평사로 간 거잖아. 평사. 변방 관리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행정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군사 중심 도시로 가야 되거든. 거기가 어디냐면 안주라는 곳입니다. 안주. 여기가 이 사람의 최종 목적지야. 안주. 안주라고 들어봤냐? 못 들어봤어? 너희 여기를 왜 평안도라고 하냐면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평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는 평양만큼 굉장히 큰 도시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행정의 중심이라면 여기는 뭐의 중심? 군사도시예요. 군사 중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주가 군사도시라고 해서 살벌할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름답기로 따지면 평양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안주입니다. 안주. 그래서 이 안주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거든. 뭐가 있어? 너 이거 들어보지 않았냐? 영변, 약산. 어디서 들어봤어? 그렇죠. 김서울의 진달래꽃에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여기 나오잖아. 영변의 약산. 그렇죠? 여기가 북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희한하게 있잖아.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거든.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서 누가 많이 태어나? 작가들이 많이 태어나요. 작가들이. 너희 남한 쪽에서 이제 장흥문학이라고 들어봤냐? 장흥문학? 전라도 이제 장흥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희한하게 문인들이 많이 태어나. 통영문학이라고 들어봤니? 통영에서도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가 전부 풍광이 아름다운 곳들이거든. 근데 김소리의 고향이 바로 영변의 약산을 얘기하잖아요. 그 영변의 약산에 있는 정주라는 도시예요. 정주라는 도시인데 그 정주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김소울이 물론 거기서 태어났고 김소울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김옥이라고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죠.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에요. 김옥. 그리고 이 김소울의 5년 선배, 중학교 5년 선배 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석. 백석은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거기도 정주 출신이고. 너 이광수라고 들어봤니? 이광수?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문학사적으로는 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맞아요. 그 이광수도 그 정주 출신이에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문인들이 정주 출신들이 있어요. 굉장히 풍광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도 여기서 흥취의 절정을 느껴요. 흥취의 절정을 느낀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흥취의 절정을 느낀다는 건. 자, 근데 가서 놀고 있으면 안 되죠. 뭐 때문에 간 건데? 예. 변방? 수호 때문에 간 건데. 그죠? 군사적 목적으로 간 거잖아. 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군사의 변방순시를 갑니다. 변방순시를 갔는데 요게 이제 역디귿자 형태로 가요. 내가 아까 여기가 군사도시라고 그랬잖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강이 하나 흐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강. 굉장히 중요한 강이 하나 흘러요. 그 강의 이름이 뭐냐면 청천강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군사 요충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강이에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강이라는 게 확 안 와닿지 얘들아. 이 청천강의 옛날 이름을 얘기하면 조금 와닿을 수도 있어. 이 청천강의 옛날 이름이 뭐냐면 살수입니다. 살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들어봤지?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청천강이에요. 청천강.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강이에요. 여기가. 여기 어디 있다고? 안주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변방순시를 갈 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청천강 유역으로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역디귿자 형태로 꺾습니다. 역디귿자 형태로 깎어. 가가지고 다시 내려와.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 무슨 강이 있냐면 국경을 경계짓는 강이 있어. 그 강 이름이 뭐겠어? 당연히 압록강이죠. 압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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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여기가 안주잖아. 여기가 안주인데 여기가 의주예요. 의주. 의주. 의주 많이 들어봤지? 선조가 임진왜란 때 튄 곳. 거기가 의주잖아요. 그죠? 이 국경지대거든요. 여기가 딱. 중국과의 국경지대인데 여기까지 이제 순시를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역디귿자 형태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강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건너간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의주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관계가 있는데 관계는 한 요 정도 되거든, 관계.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방손실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압록강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죠. 요게 만포진에서 통문정까지. 만포진이 여기 있고 통문정이 여기 있어요. 의주에.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안주로 이제 넘어오겠죠. 이렇게 넘어오면서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 어버이와 임금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 작품이 끝난다. 했니? 전체 흐름은 이래요. 전체 흐름은. 지금은 확 안 잡히더라도 일단 한번 봐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걸 한번 일단 여정을 살피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가볼게. 자, 지도가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 가보자고. 자, 여기가 지금 서울특별시예요. 그러니까 한양입니다. 한양. 여기서 고양, 여기가 벽제죠. 벽제까지 간 다음에 파주를 지나가지고 이 강이, 여기 강 보이니? 내가 강은 요걸로 표시할게. 여기 강이 보이거든? 이 강이 임진강이에요. 임진강을 건너가면 뭐가 나온다고? 이제 이북강이에요. 여기 개성이 나옵니다. 개성은 어디의 수도니? 고려의 수도였죠. 개성을 지나가지고 얘가 이제 황주로 가요. 황주. 여기는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중화로 가죠. 중화로 간 다음에 중화는 이제 평안도예요. 마침내 1차 목적지인 평양에 도착해요. 여기가 평양입니다. 평양에도 강이 흐르지. 무슨 강이 흐르니?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평양에는 무슨 강이 있어? 대동강. 대동강.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 이제 대동강 맥주잖아요. 대동강이 있습니다. 이 대동강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이 사람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안주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안주. 여기가 안주예요. 여기가 안주인데, 안주 앞에 바로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강이 굉장히 중요한 강. 무슨 강? 청천강입니다. 이 강이 청천강. 사실 이 청천강이 남북도를 나누는 강이에요. 청천강 이남이 평안남도, 청천강 이북이 평안북도예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순시를 갈 때는 어떻게 간다고? 청천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요. 변방순시를. 그래가지고 강계까지 가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선안령이 보였다고 그러거든. 선안령이 여기 있습니다. 선안령이 있고 만포까지 간 다음에 만포에서 여기 중요한 강이 있죠. 이 강. 이 본문은 알겠지만 이게 국경을 경계짓는 강이잖아. 이 강의 이름이 뭐라고? 압록강. 이 배를 타고 쭉 내려와요. 압록강.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여정인데 선조가 도망가려고 했었던 의주 통문정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간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원래 근무했었던 근무지로 돌아오죠. 안주성으로 돌아오는 거.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대충 여정이 보이죠? 여정이 보입니다. 자, 이 정도 여정을 받으시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자 이제. 자, 본문 읽어보자 얘들아. 자, 처음에 이제 왕명을 받아 평사길에 오르는 게 나옵니다. 관서명승지의 왕명으로 보내심에 행장을 꾸리니 칼 하나뿐이로다. 얘들아, 이 사람은 문관이지 무관이 아니잖아. 그치? 여행짐을 꾸리는데 칼 하나만 가져갔다고? 이건 실제 칼이라기보다는 비유된 표현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보통 칼은 뭘 상징하니? 예? 꺾이지 않는 의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왕명을 받았잖아. 왕명 수호에 대한 의지, 요걸 이제 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연조문 내다라 모하곡에 넘어드니. 연조문 모하곡에 다 어디 있는 거야? 당연히 평양에 있는, 평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양에 있는 거겠죠. 한양에. 모하곡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사신들을 맞이하던 고개라고 합니다. 모하곡에. 임지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겠느냐? 고향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지, 당연히. 그치? 왜? 자기 지금 머릿속은 다 뭘로 가득 차 있어? 예? 왕명수호의 의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지? 근데 고향 생각이란 건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 그지? 이런 마음을 갖겠냐고. 안 갖는다고.
자, 아까 선생님이 그려준 도식도 있지? 여기서. 이 사람은 뭘로 지금 가득 차 있다? 예? 밑에 거. 그죠? 이 사람의 의식세계는 이걸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지금. 됐지? 요게 당분간 지속됩니다. 평사로 부임하는 여정. 자, 이제 어디로 가? 벽제로 갑니다. 벽제. 여기가 고향이라고 그랬죠? 벽제. 자, 임진강을 건너가요. 임진강을 건너가서 천수원을 돌아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개성이 나옵니다. 어디의 수도? 고려의 수도예요. 개성은 만국이라 만월 때도 보기 싫다. 개성의 만월 때는 여기가 궁왕터거든요. 왕궁터예요, 왕궁터. 너희 혹시 그런 시조 들어봤니?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이런 시조 들어봤지? 원천석의 시조인데 유명한 시조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만월 때인데 이 사람은 만월 때가 보기 싫대. 왜 보기 싫겠어? 왜 보기 싫겠어? 아까 그런 감정 있잖아.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이런 개인적인 감상에 빠지기 싫다는 거야. 개인적인 감상은 지금 이거거든? 자기는 이걸로 가득 차 있어, 지금. 그지? 난 그런 거 빠지기 싫어! 그래서 보기 싫다라고 표현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황해 들어가니까 황주가 있습니다. 황주는 전쟁터라 가시덤불 우거졌다. 황주는 이제 전쟁터라고 표현했죠. 사실 이제 황주가 어떤 데냐면 너희 혹시 홍건적의 난이라고 들어봤냐? 홍건적의 난? 원래 이제 원나라에 쫓겼던 그런 애들이죠. 이게 원나라에 반역을 꾀했던 이제 역당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황주를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터라. 가시덤불을 우거졌다. 여기에 이제 정망상선이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한자로 극성이라고 해요. 극성. 그게 이제 가시덤불 극자를 쓰거든. 그래서 가시덤불성인데 그걸 연상한 것 같아요. 가시덤불을 우거졌다.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의지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왕명수호의 의지. 난 개인적인 감상에 빠지지 않을래. 그지? 내가 지금 황주를 보면 황주가 뭘로 보여? 내가 지켜야 될 도시로 보여. 과거처럼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게 하겠어. 뭐 이런 의지 있잖아. 이런 의지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됐죠? 석양이 직언을 채찍으로 재촉해. 이 재촉한다는 표현도 그렇잖아. 빨리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지금 빨리 변방소의 임무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머릿속은 지금 왕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드디어 평안도로 갔습니다. 구현원, 생양관, 전부 평안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곧 뭐가 나오겠어? 예? 평양이 나오겠죠, 이제. 자, 드디어 평양이 나왔어요. 자, 평양에 도착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신으로 간다든가 이 사람처럼 평사로 부임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거기서 환영잔치를 당시에 열어줬다고 그래요. 대동강가에서 환영잔치를 열어줬는데 이 전체 장면을 환영잔치로 보시면 돼요. 이 백강홍 이분은 이제 맞이해주는 환영잔치입니다. 봅시다. 제송정 돌아들어 대동강 바라보니 평양을 대표하는 강이죠. 대동강. 심리 물빛과 안개 속 버들가지는 위아래가 엉기었다. 춘풍이 야단스러워. 화선을 비껴보니 화선은 직역하면 이제 이게 그림화자거든. 그림배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놀이배. 놀이를 할 때 쓰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기용상 비껴하냐 가냘픈 손으로 검은 고 짚으며 노기용상 붉은 입술과 흰니로 채령곡을 부르니 이 노기용상은 어떤 사람이겠냐? 노기용상은 이제 화려한 옷차림을 얘기하죠. 원래 녹색과 홍색, 붉은색은 이제 보색 관계라 옷 입을 때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왜냐면 둘 다 튀어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화려한 차림이라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요. 노기용상은. 보통 이제 기생을 많이 묘사할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선 기생이라기보다도 예인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인. 예인이란 말을 씁시다. 예인. 환영잔치를 여니까 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음악을 연주할 거 아니냐. 그지? 노래를 부르고 검은 거 짚고 채령곡을 부릅니다. 노래도 불러요. 악기 다루고 노래 부르고 신선이 연잎 배 타고 옥빛강으로 내려오는 듯 하면서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슬프다. 나라에 신경 쓰이지만 풍경에 어찌하리. 요 구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다. 왜 그래? 이걸 경계로 해가지고 지금 의식구조가 바뀌어. 뭐에서 뭐로? 여태까지 이걸로 가득 찼었잖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 알겠니? 그렇잖아. 딱 여태까지는 나라님만 신경 썼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지? 자, 영광정 돌아들어 부병루에 올라가니. 부병루. 보통 옛날에 이제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남산타워로 많이 들어갔거든. 지금은 남산타워보다 훨씬 높은 데가 많지만 옛날에 선생님이 어릴 때는 남산타워가 서울에서 제일 높았어요. 왜 걸로 들어갔겠니? 거기서 서울의 경치를 한눈에 바라보라고. 그렇죠? 이 부병루가 그런 곳입니다. 부병루. 평양의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란봉에 있거든요. 모란봉. 모란봉 부병루에 올라갔더니 거기 뭐가 보이느냐? 능라도, 금수산. 이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죠. 부병루에 올라가면 능라도와 금수산이 양쪽으로 보이는데 그 풍광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능라도는 이제 서울의 여의도처럼 꽤 큰 규모의 섬입니다. 대동가에 있는 섬. 여기 능라도 경기장이 되게 유명하죠. 북한에 지금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낮고 요건 높고 그러면서 굉장히 조화로운 풍경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자, 안개 속 꽃은 봄빛을 자랑한다. 천년 평양 태천무물은 어제인 듯 하다마는. 사실 이런 거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참고로만 들어두십시오. 이 사람이 왜 평양을 천년 평양이라고 했느냐? 이 사람의 역사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희 기자조선이라고 들어봤니? 기자조선? 기자조선. 실제로 지금 역사학자들은 아마 허구의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정하는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특히 사대주의에 빠진 사대부들은 기자조선의 존재를 강하게 믿었었어요. 그때 이제 기자조선의 이제 수도가 평양이었고 기자조선이 천년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 사람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풍월로 꿈깨어 칠성문 돌아더니. 풍월로 여기서 뭐란 거야? 꿈깨어가 있으니까 뭐 한 거야? 여기가 잔 거죠. 여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칠성문, 여기가 이제 평양성의 북문이거든요. 칠성문을 통해 가지고 평양을 떠난 겁니다. 지금 됐죠? 단순한 무관차림의 객수가 어때야리. 단순한 무관차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홍의라고 나와요. 홍의. 붉은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 원래 문관이잖아. 근데 이제 지금 군복을 입은 거죠. 군복을 입고 이제 부임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나왔다. 이게 뭐니? 객수. 객창감이라고 하죠. 객창감. 직역하면 나그네 근심이에요. 나그네 근심. 나그네 근심인데 보통 여행지에서 낯선 여행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객수, 객창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이제 객수가 처음 드러나는 부분이죠. 보통 기행문에서는 객수가 다 드러나거든. 근데 여기서 처음 드러나. 여기서 처음 드러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태까지는 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죠? 객수는 여기 차원인데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일로 전환됐으니까 이제 객수가 나온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이 사람의 이제 부임지로 갑시다. 부임지가 어디라고? 최종 목적지? 안주입니다. 안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무지는 안주에 있는 안주성이에요. 안주성.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안주성에서 이제 백상루까지 갔겠죠. 백상루로 올라갔습니다. 백상루. 여기는 이제 안주에서 여기부터 이제 안주인데 백상루는 안주에서 가장 풍광이 아름다운 누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가봤어요? 아니요. 가본 적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아? 이 당시 자료들은 많이 봤는데 이 당시 자료들 중에서 백상루에서 청천강 유역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유명한 곳이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백상루에서는 이제 청천강이 한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자, 누대도 많고 강과산도 많건만은 백상루에 올라앉아 청천강 바라보니. 청천강 굉장히 아름답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살수라고 그랬죠. 살수. 과거 이름이 살수였다고. 세 갈래 물줄기는 장하기도 끝이 없다. 하물며 결승정 내려와서 철옹성 들어가니. 철옹성. 와.
이 말 딱 들어보니까 진짜 군사 요충지 같죠? 천홍성. 그죠? 천홍성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약산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산산성. 남북으로 천홍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거든요. 천홍성이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성을 얘기하죠. 그걸 이제 천홍성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옹성이라고 그러거든. 옹성? 옹성은 뭐냐면 보통 이런 데는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아.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아가지고 그 모양이 항아리를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옹성이라고 불러요. 옹성. 근데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으니까 앞에 철자를 붙여가지고 보통 관용적으로 철옹성 이렇게 얘기하죠. 천홍성. 약산산성이 당시에 천홍성이었다고 하죠. 천홍성.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요 약산이 김소래 진달래꽃에 나오는 그 약산이거든요. 풍광도 아름다운데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구름에 닿은 성곽은 백리에 벌어져 있고 여러 겹 산등성이는 사면에 뻗어 있네. 사방의 군사진영과 웅경한 건관들이 팔도에 으뜸이다. 요 세 줄은 여태까지 나왔던 자연경관과 좀 대비되죠. 요거는 군사적으로 유명한 군사경관입니다. 군사경관. 자연경관이 아니죠. 그죠? 군사경관이. 그러니까 어떤 자연경관과 군사경관이 잘 조화가 되는 곳. 여기가 바로 안주예요. 자, 드디어 어디로 갔어? 약산동대. 약산동대. 안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약산동대. 자, 거기서 흥취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흥취의 절정. 자, 동산에 배꽃 피고 진달래 못 따진 때. 그러니까 봄입니다. 봄. 진영에 일이 없어. 산수를 보려고 약산동대에 술을 싣고 올라가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죠. 얘들아, 내가 흥취의 절정이라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자연과 풍류에서 상상과 환상의 공간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는 현실적 공간이에요. 현실적 공간에서 상상과 환상의 공간으로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술이죠. 자, 술을 먹고 이제 흥취의 절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 눈 아래 구름 낀 하늘이 끝이 없구나. 백두산 내린 물. 어디니? 백두산 내린 물. 어디야? 여태 얘기했잖아. 여기 강이 뭐밖에 없어? 청천강밖에 없다니까요. 청천강. 백두산 내린 물이 향로봉 감돌아 천리를 빗겨울러 대 앞으로 지나가니. 약산동대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자, 고비고비 늙은 영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듯. 이런 구절은 그 관동별곡에 있는 구절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흐르는 강물을 이제 용에다 비유한 거. 형승 듣고 쉬었다 풍경들 아니 보겠느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현실적 공간에 갖고 와요. 근데 요 뒤로 가면 여기까지 EBS에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EBS에 있습니다. 요 뒤로 가면 완전 환상의 공간으로 진입을 하죠. 자, 선녀처럼 가냘프고 아름다운 기생들이 화려하게 단장하고 좌우에 들어선 채 검은고 가야금 생황피레를 불거니 타거니 하는 모양은 주모강이 요대에서 상모와 만나 노래 부르는 듯. 너 혹시 요지연도라고 들어봤니? 요지연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그려진 요지연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풍경이에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주모강이 나오고 서왕모가 나옵니다. 서왕모라고 들어봤니? 서왕모. 서왕모라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명한 여신인데 이 서양모가 사는 곳이 곤륜산이거든. 근데 곤륜산 이 사람이 곤륜산에서 잔치를 베풀 때 이 사람이 요지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대가 나온 거거든. 너 요지경이라고 들어봤지? 요지경. 요지경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서양모의 요지. 요지라는 게 연못이거든요. 연못 이름이 요지예요. 거기의 경치를 요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주모강 나오고 뭐가 나와? 여신이 나오고, 그죠? 요대도 요지니까 이게 서왕모가 잔치를 베푸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상상과 환상의 공간이거든요. 지금 현실적 공간에서 이런 상상과 환상의 공간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서산에 해지고 동쪽 곡에 달 오르고 아리따운 기생들이 교태에 머문고 잠 받아드는 모양은 낙포의 선녀가 양대에 내려와 추앙을 놀래는 듯. 여기도 이제 여기와 마찬가지로 뭐 상상과
환상의 공간으로 지금 공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뭐 자세한 얘기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낙포의 선녀가 추왕을 놀랜다. 이 놀랜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놀랜다? 앞에 걸 봐야죠. 이게 지금 원관념이 기생들 아니냐? 낙포의 선녀가 기생들. 기생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교태를 머금고 있잖아요. 교태를 머금고 잔 받드는 모양이 마치 낙포의 선녀가 추왕을 놀래키는 듯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놀래는 뜻은 이 교태를 머금고 여기서 연상을 해야죠. 그러면 유혹하는 듯. 요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혹하는 듯. 됐지? 이 경치도 좋거니와 근심이들을 잊을 소냐.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아름다운 곳에서 계속 놀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드디어 변방순시를 갑니다. 변방순시 아까 얘기했지만 역디귿자 형태로 간다고 그랬죠. 역디귿자 형태로 청천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건너서 임진강에서 이제 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됐지? 아까 지도에서 잠깐 봤을 겁니다. 그 변방순시를 갑니다. 변방순시 역디귿자 형태로. 자, 변방순시를 갈 때는 얘들아 어디서 어디로 다시 내려와야 돼? 여기서 여기로 다시 내려와야죠. 의식구조가. 됐지? 자, 읽어볼게. 군사의 변방순시 어진소백과 엄격한 주화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아 어진소백이라 그러면 원래 이 소백은 주문왕의 셋째 아들이래요. 굉장히 어진품성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비유가 되어 있는 표현이겠죠. 여기서 소백은 백성을 다스리던 사람이니까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평안감사, 평안감사. 이 평안감사가 당시 관찰사거든요. 관찰사. 평안도 전체 관찰사예요. 평안감사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엄격한 주화부가. 이 주화부는 이제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군사. 그러니까 평안감사와 군사들이 일시에 동행해서 강변으로 내려가니 빛나는 옥절과 옥절은 알지 너희? 관동별곡에도 나오는데 이거 신분패죠. 신분패. 보통 누가 가지고 있는 신분패를 옥절이라고 그래? 이 감사, 관찰사가 가지고 있는 신분패를 옥절이라고 하죠. 임금이 내려준 거. 휘날리는 깃발은 이 깃발은 이제 군사들이 들고 있겠죠. 넓은 하늘 비껴지나 푸른 산을 떨치고 간다. 도남을 넘나들어. 이게 이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를 경계짓는 강이 이 청천강이라고 그랬죠. 청천강. 그렇죠? 예. 청천강. 도의 남쪽을 넘나들면서 쭉 청천강 유역을 건너가는 겁니다. 백옥에 올라가니 백옥의 위치가 대충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백옥입니다. 백옥에. 여기가 백옥이고 설안령을 뒤에 두고 장백산을 그어보니 설안령이 여기 있어요. 여기 설안령이 있어요. 설안령. 장백산은 그럼 앞에 있겠죠. 됐죠? 연이은 언덕과 관문은 갈수록 어렵다. 이 어렵다의 문맥적 의미는 험하다 정도에 되겠죠. 험하구나. 백이중간과 천리검각도 이러한가. 백이중간, 천리검각. 기피할 건 없고 이거 어디 있는 거겠어? 예, 중국에 있는 관문이겠죠. 중국에 있는 관문. 이 사람은 들어보기만 했던 곳일 거야. 자, 8만용사는 앞으로 내달리고 3,000기병은 뒤에서 달려오니 오랑캐 마을이 우러러 항복하여 백두산 내린물에 한 곳도 없도다. 오랑캐 내린물 이거 뭐라고? 예, 청천강 유역이라고 그랬죠. 청천강 유역. 청천강 유역에 오랑캐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확인하러 간 거니까 지금 오랑캐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없나 요거 확인하러 간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세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세 줄. 긴강이 요새인들 지리로 혼자 할 수 있으며 지리적 요충지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적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 지난번에 달천목리를 여기서 봤잖아. 그죠? 지리적 요충지가 있다고 해서 적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뛰어난 누가 있어야 돼? 군사와 병마가 있어야죠.
근데 군사와 병마가 강하다고 한들 인화 없이 하겠는가? 인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 사람과의 화합을 얘기하는데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야?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의 도움 없이 지킬 수 있겠는가? 그죠? 얘들아, 지리적 요충지에는 누가 필요하고 강한 군사가 필요하고 강한 군사들은 누가 필요해? 백성들이 필요해. 알겠니?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맨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시대가 태평함도 성인의 교화로다. 사실 유교에서는 교화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유교에서는 얘들아, 사람을 선하게 봐, 악하게 봐? 선하게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가들처럼 사람을 악하게 봐가지고 법으로 막 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선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가르쳐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야? 교화야. 근데 교화를 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 예? 이를 깨달은 사람이어야 되거든. 그 사람이 누구야? 성인이죠. 성인이 바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이끌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 성인의 넘버원이 누구야? 성인의 넘버원? 예? 예, 임금이죠. 자기 임금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문맥적으로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의 교화로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드나들었던 이 군사적 요충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군사와 병마가 있어야 돼. 근데 군사와 병마도 얘네들만 가지고는 안 돼. 백성들의 도움이 절실해. 근데 그 백성들은 누가 이끄는 거야? 임금님이 이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준 거는 이 사람의 어떤 유교적 세계관. 그지? 유교적 세계관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지? 여태까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건너왔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됐니? 그럼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갈 차례야? 여기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제 또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여기로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자, 다음 거 보자고. 자, 얘들아. 이제 험한 곳을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압록강에서 배 타고 내려온다고 그랬죠? 여태까지 험한 곳을 굉장히 걸어갔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배 타고 내려오니까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봄날도 시익하고 산소도 한가할 때 아니 놀고 어찌하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놀고 어찌하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직 변방수시 안 끝났어요. 아직. 알겠니? 안 끝났는데 놀면 어떻게 해? 그죠? 지금 놀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지? 개인적인 정치에 좀 잠기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넘어오는 거야, 이거는? 예? 여기서 여기로 다시 넘어가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아니 놀고 어찌하니는 지금부터 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 정치에 잠기겠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돼. 알겠지? 변방수시 아직 안 끝났어. 자, 지금 배를 타고 내려옵니다. 자, 수학로부터 내려와요. 수학로에 배를 타고 압록강을 내려와요. 쭉 압록강을 내려오는데 강병의 진영은 장기알 버린 듯 하였고, 여기가 이제 국경지대니까 진영이 굉장히 많겠지요. 이걸 장기알에 비유했고요. 오랑캐 땅을 역력히 지내보니 황평성은 언제 쌓았고 황제면은 누구의 무덤인가. 지난 일 감회에 젖어. 이런 거 전부 개인적 첨언의 일들이죠. 개인적 첨언의 일들. 잔 다시 부어라. 비 파고 내리져 파저강 건너가니 칭암절복 보기도 좋구나. 고령년에 배를 대고 통군정 위로 올라가니, 이 통군정 내가 어디라고 그랬니? 통군정? 얘가 바로 의주예요. 의주. 이 사람의 마지막 여정지. 의주입니다. 웅장한 누대와 해자는 오랑캐와 중국 사이에 있도다. 지금 중국과 오랑캐의 경계가 보이는 거죠. 여기에 가니까. 그죠? 해자가 뭐니? 해자. 보통 옛날에 이제 성들 쌓아놓으면 그 성 밑에 물길을 만들잖아.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물길을 해자라고 하죠. 해자. 그러니까 누대와 해자는 여기서 경계예요. 경계. 오랑캐와 중국의 경계입니다.
됐지, 얘들아?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결사로 가야죠, 결사. 자, 아직 의주입니다. 아직 의주야. 황제국이 어딘가 봉황성이 가깝더라. 봉황성. 얘들아, 봉황이 있는 성이잖아. 봉황이 있는 성. 봉황은 보통 뭘 상징하니? 봉황? 왕을 상징하죠. 용이나 봉황 이런 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 사람은 당시 선비들이니까, 당시 선비 중에 한 명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봉황성이 주몽이 살았던 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 가는이 있으면 좋은 소식이나 보내고 싶네. 좋은 소식이나 보내고 싶네. 누구에게? 예? 고구려의 주몽에게 좋은 소식이나 보내고 싶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어차피 봉황성이 왕이 사는 성이니까 왕이 사는 성에 좋은 소식을 보내고 싶다는 것은 뭘로도 해석할 수 있어? 예, 연군지죠.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죠? 실제로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연군지죠. 첫 잔 먹고 크게 취해 덩실덩실 춤을 추니 즐거운가 봐. 저물녘 추운 날 북피리 소리 울리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온다. 흥진비례. 흥진비례. 이 땅이 어디인가. 얘들아, 이 흥진비례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지? 흥진비례가 뭔데? 흥이 닿으면 비가 오는 거야. 흥이 뭔데? 흥이. 이거 춤추는 거. 이게 끝나면 뭐가 온다고? 비가 온다고. 비가 뭔데? 슬픔.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흥은 끝났고 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슬픔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읽어보자고. 어버이 그리는 눈물. 나왔네. 눈물. 이게 뭐야? 비잖아. 비. 요 눈물이. 요 비인데 자, 흥이 나다가 왜 갑자기 정서가 전환돼? 눈물로? 예? 부모님 때문에. 그지? 아까 나왔던 객찬감이 그 끝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어버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됐지? 서쪽불만 다 보내고 감양으로 돌아오니 이 감양 어디 있다고? 감양? 안주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안주. 의주에서 드디어 안주로 넘어온 겁니다. 안주성으로. 여기가 자기의 근무지니까. 장보의 마음 조금이나 풀리겠네. 슬프도다. 화표지의 천년왕이 나 같으니 또 있겠는가. 화표지의 천년왕, 요거는 이제 관용적 표현입니다. 화표지의 천년왕. 이 사람이 아마 한나라 사람일 텐데, 죽은 지 100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대요. 1000년 만에, 예, 학이 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화표지의 천년왕이에요. 그러니까 화표지의 천년왕은 뭘 상징하는 거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게 화표지의 천년왕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어느 때 풍광을 기록하여 임금께 아뢰리요. 조만간. 언제? 바로 자기가 답을 했죠. 곧 임금께 글로 알려드리리라. 이래가지고 당신의 이제 어떤 충절심, 자기의 충절심을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니? 자, 좀 정리가 됐나 모르겠는데 이거 지우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 이 작품은 얘들아 기획물이라 여정, 견문, 감상 순서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일단 중요한 건 너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돼.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다고? 여정 중심으로 잡아야 돼. 여정 중심으로. 그러면 여정이 나오는 순간 뭐는 금방 잡을 수 있어? 견문은 금방 잡을 수 있어. 어디 갔냐가 중요한 거지 뭐 봤냐는 금방 잡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감상이거든. 거기서 뭘 느꼈냐. 뭘 느꼈냐는 요걸로 정리되죠. 거기서 느끼는 거는 이쪽 의식세계 아니면 이쪽 의식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거야. 됐지? 다시 한번 보자고.
맨 처음에 봤던 거. 자, 이 사람의 여정부터 다시 한번 보자고, 여정. 여정이 어디? 한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벽제까지 가가지고 임진강 건너가지고 개성에서 어디까지 가? 황주에서 1차 목적지 평양까지 가요. 평양. 이 평양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여기서 뭐에서 뭘로 바뀌어? 평양에서 환영잔치를 보면서 지금 여기서 여기로 바뀌죠. 의식구조가. 그죠? 지금 저기 신하의 차원에서 선비의 차원으로 의식구조가 바뀝니다. 그죠? 의식구조가 바뀌어. 근데 이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안주. 이 안주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죠? 뭐가 흐르는? 청천강이 흐르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풍광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흥취의 절정을 느껴, 이 사람이. 흥취의 절정을 느낀 다음에 변방순시를 떠나죠. 변방순시는 어떻게? 요 청천강을 따라가지고 가잖아요. 청천강이 이렇게 흐르거든. 이렇게 흐르고 청천강을 쭉 따라가지고 갑니다. 청천강을 쭉 따라가가지고 역 디귿자 형태라고 그랬지? 그지? 백오개가 요 정도 위치예요. 얘가 선안령. 백오개 뒤에 이제 선안령이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만포시까지 갑니다. 만포시까지. 만포시까지 간 다음에 요 만포에서 여기가 압록강이라고 그랬잖아. 압록강. 배를 타고 어디까지 내려와? 여기 최종 목적지. 우주 통문역까지 내려와요. 됐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변방순시를 떠나서 여기까지 갈 때는 여기서 또 여기로 바뀌죠. 그죠? 엄중하니까. 상황이 엄중하니까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다시 편해지니까 여기서 여기로 바뀝니다.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근무지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절정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부모님 그리워하고, 그지? 흥진비례가 나오죠. 부모님 그리워하고, 고향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왕에 대한 이제 충절을 보여주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다시 전체 구조는 명을 받아서 이제 평사길을 오르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한양에서 길을 떠나가지고 평사로 보임하는 과정. 교양, 벽지에서 중화,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전부 여기다. 그지? 그랬다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얘가 문화충격을 받죠. 한양 행사에서 문화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요. 그죠? 슬프다, 나란 일 신경 쓰이지만 이 풍광을 어찌하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여기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근무지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풍광을 실컷 즐깁니다. 그러면서 풍광의 절정까지 가죠. 그죠? 여기가 바로 안주. 약산 동래에 대한 흥취의 절정.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방순시를 떠나면서부터 다시 여기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변방순시 떠나면서. 그지? 역디귿자 형태로. 선안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디귿자 형태로, 변방순시를 하고, 변방순시 마지막에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다시 개인적 정치에 적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무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 어버이와 임금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를 한다. 됐지, 얘들아? 요 흐름을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